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 11시고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혜인입니다. 오늘은 좀 멘트를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좀 잔잔하게 편안한 팟캐스트를 제공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매번 제공하고 싶은데 참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어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저에게는 명확히 있으니까 뭔가 해차를 거듭할수록 너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어로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외국어든 고급스럽게 말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팟캐스트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신다면 정말 이 채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어로 고급스럽게 말하는 방법은요,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존댓말을 사용하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밥을 먹었냐고 물어볼 때도 밥 먹었어? 보다는 존댓말을 사용하여 식사하셨어요? 바꿔서 말을 해본다면 뭔가 더 격식이 올라가고 상대방이 듣기에도 한국어가 유려하게 들리거든요. 또한 존댓말 안에서도 좀 더 고급스럽게 매너 있게 말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때 보통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누가 왔어요? 어느 분이 오셨나요? 누가 왔어요? 보다는 어느 분이 오셨나요? 어떤 분이 오셨나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물론 반말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오히려 동생들하고도 실제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누가 왔어요? 보다는 어느 분이 오셨나요? 어떤 분이 오셨나요? 라고 말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말보다는 존댓말을 쓰게 되면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게 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당연히 서로 동료 간에 트러블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솔직하고 가식이 없고 성격 자체가 쿨하신 분들은 존댓말을 조금 불편해하거나 동료끼리 무슨 존댓말이야 하면서 반말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한국어를 고급스럽게 말할 수도 그냥 반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기도 너무 어려운데 존댓말, 반말이 따로 있는 부분이 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존댓말만 배우면 정말 편해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반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반말부터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어 즉 반말로 한국인에게 말을 건다면 아마 이 외국인이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톤입니다. 저희는 이 톤이라는 영어를 한국어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말하는 톤이 이뻐야 한국어가 더 고급스럽게 들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참 다르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보다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가 훨씬 들리기도 편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기분 좋게 들려요. 이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사는 곳이 한국에서 경상북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투리도 나중에 제가 컨텐츠로 다뤄볼 건데 어쨌든 이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목소리 톤이 엄청 큽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저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 목소리도 크고 사투리를 사용할 때 엄청 귀엽게 느껴지거든요.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외국인이 봤을 때는 조금 뭐지 화났나? 서로 싸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한국어하고 중국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을 조금 낮게 한국어로 말한다면 더욱더 한국어를 고급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전달이에요. 정말 저는 매력 있는 사람은 감정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어를 말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더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은 별로예요. 조금 더 의견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의견은 별로예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견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도 감정 조절과 상대방에게 감정 전달만 아주 잘한다면 그게 어떤 한국어 표현이든 정말 고급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팟캐스트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한국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국어 공부를 더욱더 많이 해야 돼요. 보다는 한국어 복습을 더 많이 한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 좋겠죠. 이렇게 한국어는 말하는 방식과 톤, 존댓말의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아주 고급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어 학습에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경어나 존댓말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외웠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뭘 금방 외운 것도 잊어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자꾸 나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제 나이를 축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멈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고급스러운 한국어 말하는 법 이야기하다가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뭔가 웃기긴 한데 오늘 주제가 일단 고급스럽게 한국어로 말하기이긴 하지만 너무 막 격식을 차려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실컷 가르쳐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제가 이상하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건 존댓말을 잘 사용하고 예의를 차려서 말을 해주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떠한 외모를 떠나 그 사람의 직업을 떠나 말하는 톤과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게 들린다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인 연예인을 예로 든다면 저는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뽑고 싶어요. 말하는 제스처 그리고 톤, 상대방에 대한 예의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한 느낌이고 같은 한국어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 친구들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 배우를 검색하셔서 한국어 말하기를 따라해 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한국어로 고급스럽게 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길 원하세요? 한국어 공부가 정말 고급스럽게 들리나요? 네, 오늘의 팟캐스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곧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